오늘은 보험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서류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조사 동의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입니다.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보험회사 측 직원이 나와서 이 서류에 동의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서류를 보시면 환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열람 및 사본 발급의 범위, 그리고 맨 밑에 환자 본인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들어갑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험사 측 직원이 고객에게 여러 장을 작성해야 된다면 맨 아래 여기 이름과 서명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이름과 서명, 이름과 서명 이렇게 여러 장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맨 밑에 이름과 서명만 작성하게 되면 위에는 공란으로 동의를 해줬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나 이 동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의료기관 명칭입니다. 나는 A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A 병원에 대한 기록만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B 병원의 치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 명칭을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의료기관 명칭을 비워놓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병원 이름을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해서 서류를 발급받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명칭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내가 동의해준 병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임장입니다.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인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위임장은 앞에 설명드린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맨 밑에 이름과 자필 서명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A 직원이 동의서 위임장을 받아갔지만 다른 직원이 병원에 대신 가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역시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동의서와 위임장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한 수만큼 위임장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병원 확인용 동의서 위임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의료기관 명칭을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자문 동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말이 많은 분야죠. 약관의 내용은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할 때 고객은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텐데 그러면 무조건 합의하지 못할 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게 합의하지 못할 때가 아니라 보험회사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이 합의하지 못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관에서도 여기 합의하지 못할 때가 어떤 경우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통상적으로 담당 의사가 소견을 거부할 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데 의사는 소견을 거부하고 의사가 아닌 자가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뢰할 수 없으니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청구 내용 불일치, 의학적 재검토 필요, 의학적 근거 미비, 전문의학 정보 필요, 보험금 청구권자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의료자문을 시행합니다. 음, 개인적으로는 담당 의사가 소견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사유로는 의료자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보험업 감독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자문과 관련된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 시행 시 왜 의료자문을 시행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의료자문에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의료자문이 필요한 사유가 맞는지
이런 확인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의료자문 결과는 서면으로 받는 것이며 서면에 적힌 그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답변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물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보통 사람은 빵과 커피를 같이 마시며 이 사람은 물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컵에 물도 제법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커피도 있는데 지금 굳이 물이 더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음, 보통은 빵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 되고 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입가심으로 마실 물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물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질문을 이 사람은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아서 커피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이다. 저 작은 컵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물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 대답이 동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 명에게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0대 50으로 나올까요? 의료자문은 한 명 의사에게 답변을 받아 그 답변 내용대로 내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나 부지급이 되거나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간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의료자문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동의만 해주고 보험회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의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까지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피해보지 않을 확률은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의료자문은 신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자문 동의를 꺼려하죠. 과연 의료자문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들죠. 보험회사에서 왜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할까? 청구병원 확인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의료자문을 왜 할까? 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의료자문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굳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보험금을 부지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문 결과가 객관적일까? 자문 결과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나온다면 보험회사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 그 의사에게 자문을 맡길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의료자문은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조사 동의에 필요한 서류, 동의를 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사 동의를 잘해서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